안녕하세요. 민두수학입니다. 이제 생공 기초연산 A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업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제 문제 위주로 그간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생공 B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마지막 네 번째 단원 종합 문제입니다. 저희 앞으로 출간될 모든 생공 시리즈는 이렇게 네 번째 단원에 종합 문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면서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는데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랄게요. 사실 여기 종합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그간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조금 도전적인 문제들을 넣은 이유는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간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여기서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제를 수록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수업 잘 들으신 후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생각에 힘을 기를 수 있는지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거, 아이들이 생각을 확장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 한 12문제 정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문제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1번, 보통 각각의 조합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앞에서 봤던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 있었을까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한번 훈련을 시키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원래 사실 저희가 공부할 때 자기주도 학습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에 무엇이랑 관련이 있는지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엄마 나 어려워 못하겠어 이럴 때 바로 옆에서 알려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이에게 한 텀 쉬어가시면서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거지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문제는 2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 아이들이 간혹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거 어머님들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 봤을 땐 이거 봤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 뺄셈이 거리다라는 것들을 까먹은 경우 이게 1단원에 있던 내용이니까 이미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이거 우리 뺄셈 한 단원밖에 없었는데 뭐였더라 하면서 그쪽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 문제도 못 푼다 하면 어머니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다음 종합 문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좋은 게 123을 이렇게 여기다 찍고 95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보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에 여기에 휴게소를 지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거리다. 이 전체 거리 그리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그림상에 있는 것과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아이들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네, 곱셈을 덧셈식 곱하기 덧셈식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단 여기서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저희가 딱 0으로 떨어지는 숫자들 위주로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0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숫자들로 저희가 일부러 채워 넣었거든요. 그래도 이 원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7 더하기 8은 15고요.
9 더하기 10은 19니까 요거를 15 곱하기 19가 이미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전체가 15 곱하기 19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15를 7과 8로 쪼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과 8로 쪼갰으니까 7까지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19를 9와 10으로 쪼갰으니까 내가 이렇게 10에다가 이렇게 그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i랑 색칠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다 더한 게 바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8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니까 요렇게 색칠하고, 7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각각의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19, 19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단순한 곱셈 문제 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여기를 어려워해요. 왜 의외로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3번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종합 문제의 간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앞에서는 저희가 0으로 끝나는 보수를 활용한 계산들을 많이 넣어서 아이들이 그 연산법을 익히면은 계산이 쉬워져 라는 부분을, 효용성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는 그러한 숫자들을 디자인해서 넣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숫자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보시면은 2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친숙한 숫자들 75와 125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거 1번부터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2번과 5번부터 풀리셔도 돼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섞어 놓은 이유는 아이가 일부러 이거 기계적으로 계속 또 하지 않고 한 번쯤은 텀을 두면서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친절하게 문제를 디벨롭하다 보면은 아이가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한 번 쉬고 스탑할 수 있는 조금 도전적인 문제를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려워한다, 그 옆에서 어머님들이 잘 관찰하시고 순서를 바꿔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번 같은 거 보면은요, 100은 우리가 25 곱하기 4로 쪼갤 수 있다고 했어. 75는 25 곱하기 3이었어. 그러면은 근데 25가 여기에 이렇게 있네. 그러면 4를 찾아야 되는데 4가 마침 12 안에 있네. 그러면은 100이라는 숫자는 25 곱하기 4인데 여기 25 곱하기 4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3 곱하기 3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9야.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가 점차 1번 같은 거 혹은 3번 같은 것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한번 아이들과 대화를 1번을 통해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2 곱하기 51인데 우리가 계속 생공에서 배우는 거는 수분해야. 너무 큰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니까 수를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쪼개면은 그림이 보일 수 있어. 자, 여기는 곱셈식이니까 곱셈으로 수를 분해해 볼까? 우리가 배웠던 게 우리가 곱셈으로 수를 분해할 수 있음을 배웠죠. 그래서 68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해해 볼까 하면 아이들이 뭐 생각을 하다가 잘 안 떠오르면은 일단은 2 곱하기 34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옆에다가 이 정도만 써줘도 괜찮아요. 12 곱하기 51은 2 곱하기 34 곱하기 네모. 자, 이렇게 우리 친구가 문제를 잘 바꿨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좀 보이니? 여전히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더 분해해 볼까? 더 분해할 수 있는 거 뭐 보이니? 34 분해할 수 있어 나. 그럼 34를 또 분해. 2 곱하기 17. 그러면은 12 곱하기 51은 2 곱하기 2 곱하기 17 곱하기 네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호의 성질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걸 가운데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2 곱하기 2가 있네. 이거 어디서 왔을까? 12에 있을까? 50일에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알죠. 12에 있대. 그러면은 12를 우리가 한번 뭐 4 곱하기 3으로 쪼개볼까? 그러면은 색칠을 일단 해보시면 좋겠죠. 4하고 얘가 있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 부분
3 곱하기 51과 17 곱하기 네모가 같아야 된다 하겠지? 등호의 성질에 의하면은 4하고 여기 같으니까 3 곱하기 51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17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아이가 이제서야 17에다가 눈을 두고 이제 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1이 17의 배수라는 것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하나 분해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둬야 되는지는 어머니께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하고 4 먼저 갖고 얘하고 3 곱하기 51하고 17 곱하기 네모가 같다라는 거 보면은 엄마 이거 51이 사실 내가 생각해보니까 17 곱하기 3이야. 맞아.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색칠 한번 더 해주고 17이 같으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인 3하고 3이 여기에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3번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인다. 그럼 수 분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6부터 해보면은 얘는 2 곱하기 13이죠. 자, 여기 13이라는 수가 나왔네. 13이 여기 왼쪽에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여기하고 얘는 같아야 되는데 13은 어디에 있을까? 이거 잘 찾아요. 그러면 13 곱하기 3 하면은 13을 일단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보면은 63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9구단 잘 외웠으니까 7 곱하기 9. 그럼 여기도 7 곱하기 11. 이렇게 쪼개집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칸이 부족해서 일단은 이렇게 쓰지만 어머님들은 조금 구조화돼서 잘 정리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 곱하기 7, 7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이 또 찾아서 여기 2하고 9는 18이네. 그러면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여 왼쪽에는 3하고 11. 그럼 걔가 여기 돼야 되겠지. 요렇게 1, 2, 3번만 해주시면은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1, 2, 3번을 다 같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지워 놓으시고 다음 날에 다시 아이한테 풀리시면 돼요. 아이가 이거 한 번에 못 푼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수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집을 평가의 용도로만 쓰시지 마시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번이에요. 7번. 저희 문제집 보면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연속한 수들을 더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나와요. 이것들을 통해서 배수라는 것은 같은 간격의 수의 나열이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이걸 통해서 네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나중에 문자를 활용하는 방식들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앞에서 잘 지도가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연속하는 6의 배수다라고 하면은 바로 중간에 네모 쓰고 네모 빼기 6, 네모 더하기 6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중간부터 생각하는 그런 센스가 없는 아이라 하면은 그냥 네모 더하기 6, 네모 더하기 12 이렇게 써도 정말 훌륭한 거니까 어머님들 이거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칭찬하시고 어머님은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생색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3개의 연속한 수는 가운데 수를 네모라고 하면 얘가 6의 배수면은 이 수보다 6 작은 수가 6의 배수일 거고 이거보다 6 큰 수가 6의 배수일 테니까요. 이 3개의 수를 다 더했더니 72가 됐대.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가르치는 게 빼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뺏었다 줬다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개수의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네모 3개가 72지 네모 3개가 70이면은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지? 네모를 3개 들었다는 걸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네모는 72 나누기 3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아이들이 사실은 이때부터는 굳이 나눗셈이라는 걸 몰라도 뭐가 3개여야지 72인 거를 잘 알아요. 그냥 나눗셈 안 가르치셔도 돼요. 뭐가 3개여야지 70이지? 2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나눗셈을 고도로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20이 3개면은 70이겠니? 그러면 30이 3개면 70이겠니? 계속 작은 수, 큰 수 왔다 갔다가 하면서 가르치시면 돼요. 어머님들, 저희 어릴 때에는 사전이라는 것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전을 보는 게 나중에 고도의 공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도구로 경험으로 쓰여요. 나중에 이제 수학에서 뭐 컴퓨터 공학을 하신 분들 있고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바이섹션 메서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게임 중에서 업앤다운 있잖아요. 업앤다운에서 어떤 수를 찾으려면은 가운데 찾아가지고 걔보다 뒤에 있나 걔보다 앞에 있나 이렇게 해서 수를 찾아가잖아요. 사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단어를 찾았을 때 얘보다 알파벳 선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전 같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라도 활용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라고 하면은 나눗셈을 배우지 않아도 수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은 물론 제가 이걸 디자인했을 때 4학년부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은 저학년인 경우에도 자신만의 그 나이대에 맞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항상 좋은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2학년 저학년인 경우에도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는 답이 구하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 아마 이거 오답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선정했냐면요. 이거 계산하는 식을 한번 아이랑 쓰면 이거 식도 아이들 웬만큼 잘 쓰거든요. 25개의 상자에 16개 있고요. 15개의 상자에 12개가 있더니 10개가 남았다. 요거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왜 했냐면은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곱셈한다면은 어머님들 꼭 수분해 이용해서 계산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이 되고요. 그래서 400, 이 부분 3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80이 되고 더하기 10. 그래서 400 더하기 190 더하기 590 이렇게 쓰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생공 연산을 2번씩 다 봤어요. 그래서 2번째 이제 저희 자녀들은 제가 식을 쓰는 거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으로 제가 정리하게 했어요. 2번째. 저희는 근데 이제 지금 첫째가 5학년이고 둘째가 4학년이거든요. 고학년이기 때문에 좀 이런 연습이 간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아이가 만약에 어머님들 이런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싹 빼놓고 요렇게 쓴 아이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똑똑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냥 어머님들 칭찬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일 때는 엄마가 이거 꼼꼼하게 한 단계씩 쓰라고 했지 이렇게 혼내기보다는 어머님들께서 자신을 좀 낮추시고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저를 낮출 때가 되게 많은데 저를 낮추고 나는 너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줘. 하나하나 좀 친절하게 설명해줘 하면은 나는 이걸 너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니 써달라 하면은 요게 틱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가 오늘의 사실상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나중에 제가 도형 수업을 하는 이제 기회가 있다면은 그림으로 풀어가는 이제 문장제 문제라는 주제로 제가 또 얘기를 할 텐데요. 문장제 문제일수록 웬만하면 다 그림으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림으로 내가 그림으로 말을 좀 더 정정하자면 그림으로 풀지 않아도 아이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가 그냥 암산으로 다 계산해서 했다.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적어도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머님께서 이 문제를 아이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게 어른한테 딱 물어보면은요. 연필은 12자루를 살 수 있고 볼펜은 8자루를 살 수 있는데 볼펜은 연필보다 200원이 더 비싸고 재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 하면은 이거 12 곱하기 x 8 곱하기 x 더하기 200 연필을 x라고 한 다음에 이거 구해서 8x 1600 해서 4x는 1600 x는 400 어른들 이거 어렵지 않게 풀겠죠. 그래서 쟤네가 그러면 4800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도대체 초등학생도 이 이야기 어떻게 가르치냐예요.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이해하기 편한 구조는 그림이라는 거죠. 한번 제가 그림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연필이란 건 빨간색으로 제가 생각할 거고 볼펜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볼펜 하나의 가격을 제가 막대 가격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아이한테도 이거 하나가 볼펜이야. 볼펜 하나의 가격이야.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줄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볼펜을 지금 8개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재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겠죠. 이만큼이 재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연필을 샀을 때에는 12개를 샀다고 했어요. 연필. 자, 근데 연필을 연필은 좀 싸니까 연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그죠? 근데 연필은 12개를 샀대요. 길이가 안 맞죠? 길이를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계속 진행할게요. 자, 얼추 맞았죠? 네,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연필, 볼펜이랑 연필이 8개랑 볼펜이 똑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어 어때? 여기가 반이 딱 만나죠. 반이. 그죠? 그 다음에 4개, 4개 쪼개면은 2개, 3개 맞죠? 즉 이거의 얘기는 볼펜 2개하고 연필 3개하고 가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볼펜이 연필보다 200원이 더 비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쓰고 어머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요만큼이 200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하나 해고 요만큼 한 다음에 요만큼이 200원이야.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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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똑같고 그럼 얘가 200, 200 더한 거랑 똑같네. 그래서 연필은 400원이야. 이렇게 가르치셔도 돼요. 애초에 아이들에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볼펜 한 자루가 볼펜 한 자루가 잠시만요. 볼펜 한 자루가 연필보다 200원 비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 200원을 먼저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세트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얘를 먼저 여기다 밑에다가 한번 또 붙여볼게요. 똑같이 또 붙여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8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먼저 볼펜이 연필보다 200원이 비싸니까 볼펜을 여기도 색깔을 먼저 칠해요. 200원을 이렇게 색칠해 놓고 그러면은 볼펜이 초록색이니까 볼펜이 연필보다 200원이 더 비싸니까 이걸 그림으로 다 그려 놓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표시를 여기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빨간색 12개 하고
빨간색 8개에다가 파란색 8개를 더한 게 같네. 그러면은 파란색 8개가 이 파란색 8개가 제가 한번 이거를 일부러 고정을 해볼게요. 순서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드로 하면은 진짜 편한데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이게 패드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면은 그림으로 아니면은 미리 종이 같은 거 쪼개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순서만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딱 하고 보이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여기 얘랑 똑같네. 200원 8개 이거 800원. 200원 8개에 1,600원. 그거 4개가 얘랑 딱 같으니까 빨간색 400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풀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8개하고 12개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4개와 6개가 같다라는 거고 4개와 6개가 같다라는 것은 또다시 2개와 3개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율을 또 따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아이와 함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림으로 푸는 연습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문제 2의 2번의 1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크기 비교하는 것들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도 수분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이거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힘들죠. 그냥 아이들이 1번 같은 경우 계산하고 있으면은요. 저희 학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이렇게 풀 거야? 너 우리 이렇게 배웠니? 이렇게 풀 거야? 그리고 한마디만 해도 아이가 이거 아니었나? 뭐였지? 그러면서 그래도 눈치를 못 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애.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등호의 성질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사실 등호의 성질이나 부등호의 성질이랑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뭐 음수를 곱할 때 부등호 부호가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음수를 배운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부분은 똑같다라고 보고 보는 게 사실 등호의 성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하고 여기 2 곱하기 2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 곱하기 8하고 17만 비교하면 되구나.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크지.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분수소수든 어디서든 계속 나오니까 계속 수를 관찰하고 무작정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관찰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연속하는 두 짝수를 곱했더니 224가 되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 아직도 이런 문제가 저희가 지금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역시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풀게 하셔도 너무 좋아요. 연속하는 두 짝수를 계속 찾아보면서 10하고 12 해볼까? 120이네. 더 키워야 되겠네. 그러면 나는 20 곱하기 22 해볼까? 44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 좋으냐면요. 나는 분명히 2배 정도 키웠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지금 120이 나왔으니까 220이 나오잖아요. 224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2배 정도 키우면 좋지 않을까 하고 20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워가는 거죠. 나는 2배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4배가 됐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14 곱하기 16 해볼까? 중간에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아이가 14 곱하기 10 더하기 14 곱하기 6해서 140에 84에서 224. 운 좋게 맞았어.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14 곱하기 16이라는 것은 14와 16은 15를 기준으로 1씩 떨어져 있는 애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 보면은 얘는 15 빼기 1 곱하기 15 더하기 1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우리 이거 뺄셈식 곱하기 덧셈식 한번 다시 복습해 보자. 그러면은 15 곱하기 15 빼기 15 더하기 15 곱하기까지 그냥 다 쓸게요. 15 곱하기 1
쓰는 게 좀 더 직관적이겠네요. 빼기 1 곱하기 15 더하기 15 곱하기 1 빼기 1 곱하기 1.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요거 그래서 얘는 사실 15 곱하기 15 빼기 1 곱하기 1이야. 이렇게 합차 공식, 중학교 때 배우는 합차 공식 1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까지 한번 다뤄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룰 주제로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연속한 두 짝수를 구한다고 했죠. 연속한 두 짝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이거 2 곱하기 네모와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4하고 6 하면은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3. 자, 여기에 곱해져 있는 수가 1 커지지. 연속한 두 짝수 하면 2 곱하기 뭔데 여기가 1씩 커진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를 아이가 먼저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이가 일단은 아마도 이렇게는 무조건 거의 풀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지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의 문제지 아이가 무조건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거 풀고 맞았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데 더 설명을 할 때에는 그 시간까지 계산하시고 아이와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에게 이미 너 1시간 공부했는데 또 엄마랑 얘기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너무 싫어하니까 설명하는 시간까지 확보하시고 계산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연속하는 두 짝수를 지금 2 곱하기 네모와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로 표현했다면은 얘네들을 다 곱한 게 224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224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분해 생각해보면 224라는 것은 2 곱하기 110이고 얘는 또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56이지. 그러면은 2가 있고 2가 있어. 그러면은 네모와 네모 더하기 1 곱하기 56 얘가 돼야겠지. 연속한 두 수의 곱이 56이 되는 거. 너 99단에 56 99단인데 뭐였어? 7 곱하기 8. 네모 7이야. 그러면은 14, 16이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어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네, 9번 문제도 한번 같이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풀 때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면은요. 재민이와 친구들이 한강공원을 다녀왔는데 한강공원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 30초가 걸렸대요. 돌아올 때는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30분 45초가 덜 걸렸대요. 그러면은 재민이가 자전거를 탄 시간은 총 몇 분인가 계산을 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구하고 있죠. 이제 착실한 친구들 기준으로 제가 써볼게요. 갈 때 1시간 15분 30초. 올 때 1시간 15분 30초 빼기 30분 45초 해서 나는 이거 잘 계산 못할 것 같으니까 30분 45초 세로셈에서 빼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계산 실수가 난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물론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갈 때와 올 때를 아이가 더해서 답을 맞췄다. 훌륭한 풀입니다. 일단은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워진다. 그럼 걸린 시간을 우리가 숫자선에 표현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갈 때를 일부러 제가 갈 때를 파란색으로 색칠할게요.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여기까지가 갈 때 걸린 시간이에요. 갈 때 걸린 시간이에요. 갈 때 걸린 시간. 그럼 여기가 1시간 15분 30초. 근데 내가 올 때 얼만큼 걸렸는지 몰라. 올 때 얼만큼 걸렸대. 이만큼이 걸릴 때 올 때 걸린 시간. 돌아올 때 걸리는데 시간.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갈 때 걸린 시간보다 이만큼이 부족하대. 30분 45초가 부족하대. 여기도 이 초록색으로 1시간 15분 30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한 다음에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자, 이 그림 안에서 이 문제가 구하는 것은 어디를 구하는 거니를 어머니께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아이에게 그리라고 하면은 아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이 훈련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이 그림 안에서 이제 아이가 정보를 빼내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엄마,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이것만 찾아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한 다음에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한 식을 일단 만들어 봐. 저거와 다른 식.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죠. 1시간 15분 30초 더하기 똑같은 거 1시간 15분 30초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30분 45초.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여기 1시간 31분에서 30분 45초를 빼는 거니까 1시간 15초 이렇게 쉽게 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구나. 이거를 내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집합 문제인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집합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집합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아이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우리 아이의 입장이 되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역의 어떤 숫자, 그 원소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상상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러한 집합을 쓰는 문제에서는 일부러 대상을 사람으로 해놨어요. 사람으로 하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4학년 학생 90명이 놀이공원을 갔는데 54명은 호수에서 보트를 탔고 74명은 소형보트를 탔고 6명은 아무것도 안 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상황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 너네 4학년 학생들이 다 모였어. 자, 그러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자, 저기 이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이제 호수, 자, 호수에서 보트 탄 애들 여기 모여봐. 자, 일부러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할게. 호수, 보트 탄 애들, 자, 여기 동그라미 안에 모여. 하겠죠? 자, 그다음 아이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소형기차 탄 애들 모여.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물어봐야 돼. 어떤 질문이 원래 나오는 게 정상이냐? 엄마, 그럼 둘 다 탔으면 어느 원에 들어가야 돼? 그지? 둘 다 탄 애 있겠지.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열의가 없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면은, 자, 그러면은 둘 다 탄 애는 어디 들어가야 되니? 우왕좌왕하겠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아니,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은 둘 다 탄 사람은 요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매핑을 하면서 이 운동장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본인 머릿속에는 이게 사람이 이미 여기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타지 않은 애들은 어디 있었겠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건 알아요. 여기는 쉬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아무것도 안 탔다. 그럼 엄마 여기에 있겠지. 거기 동그라미 못 들어가니까 여기 있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가 6명인 거야.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일부러 보트나 소형 기차 중 한 개라도 탄 학생은 몇 명인가요? 라고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일 쉬운 거는 한 개라도 탄 학생, 이게 제일 쉽죠. 한 개라도 탄 학생.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일상 용어에서 논리적인 체계, 그리고와 또는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머니 충분히 얘기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러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리고와 또는과 같은 논리에 관련되어 있는 말과 익숙하지 않다라면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논리야 놀자예요. 어머님들 우리 세대 때 놀리야 놀자 많이 보셨죠? 즐겁다 놀리야, 반갑다 놀리야.
반갑다 논리야, 즐겁다 논리야. 이 책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거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여전히 출판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책 아이들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저희 자녀들과 밤에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반갑다 논리야로 아이들에게 밤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일찍 들어가면 읽어줄 때 아이들이 뭐 길게 안 읽어줘요. 한 편 읽어줄 때도 있고 세 편 읽어줄 때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막 나 피곤해 이제 자야 돼 막 이러면은 아이들이 하나만 더 읽어줘 하나만 더 읽어줘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반갑다 논리야 보면은 뒤에 공부하는 단원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저는 그거 다 빼고 그냥 읽어줘요. 그리고 저희 애들 그거 한 세 번 이제 많이 읽은 거 세 번까지 저랑 읽었거든요. 세 번째 읽을 때야 이제 그거 같이 풀고 같이 그랬는데 처음에 읽으실 때에는 그냥 재밌게 이야기만 읽어도 그게 습이 되니까 그렇게 그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담이 길었는데 자 이거 다시 보트나 소형구차 중에 하나라도 탄 학생은 몇 명일까요? 구하기 전에 어머니 먼저 질문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는 애들은 어디에 있는 애들인지 먼저 해야 돼요. 항상 그림에서 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아이들과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요 라고 먼저 답이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이들이 먼저 대답하는 게 그러면은 엄마 이거 그러면은 여기 분홍색에 54명이었고 초록색에 74명이니까 54 더하기 74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반문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과 또 상황을 하는 거예요. 자, 너네 반에 10명이 있다고 해보자. 10명이 있는데 6명이 남자야. 6명이 남자야. 혹은 뭐 6명이 여자야. 일단은 6명이 남자라 할게요. 6명이 남자야. 자,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은 8명이야. 자, 그러면은 남자거나 안경을 쓴 사람은 14명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왜냐면 반에서 자기가 남자아이들 숫자 세보고 안경 쓴 애들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분명히 10명이라고 했는데 6명, 8명, 14명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커졌을까? 왜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생겼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답이 나와야 돼. 내가 모르고 안경 쓰면서 남자인 애를 2번 세서 그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더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전체 90명 중에 여기 바깥에 있는 게 6명이지. 자, 여기 운동장에 있는 게 일단 90명이야. 제가 이거 뺐네. 운동장에 있는 게 90명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네가 아까 6명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몇 명이겠어? 84명. 8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원래 보통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안에 몇 명이냐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는 거 아이들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제가 주기 위해서 일부러 새끼 문제를 이러한 순서로 배치를 했어요. 자, 볼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형 기차를 타지 않고 초록색 밖에 있어야 되겠죠. 타지 않고 보트만 탄 학생. 아이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게 뭐다? 이게 어디를 물어보는 거냐? 그림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럼 아이들한테 여기서 어디 있는 애들 세는 거니?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먼저 여기를 빗금을 쳐야 돼요. 한 번에 못 구하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어머님들 속 터지시겠지만은 조금 기다려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다른 답을 얘기했으면은 반례를 들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색칠을 했다. 그럼 어머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철수는 자, 얘는 그러면은 보트 탔어 안 탔어? 안 탔대.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답을 절대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랑 대화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았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은 그걸로 아주 화목한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아이가 이제는 여기인지 정확하게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구했어. 근데 앞에서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84명인 거 구했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자, 여기 쿠키 한 입 베어 먹은 이 모양. 얘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만약에 뭐 집에 요즘 떡볶이에 이렇게 떡 중에서 이렇게 생긴 떡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한 입 베어 먹었어. 자, 여기 있는 거 어떻게 구해야 되니? 그럼 아이들이 떡을 생각을 하면서 요만큼을 빼야 돼요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 84명에서 74명을 뺀 여기가 10명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30명 뭐 이런 식으로 84에서 54를 뺐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2번, 3번
자, 그러면은 전체 84인데 여기가 40명이면 여기가 무려 44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티칭 스킬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로는 123페이지예요. 123페이지에서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아이들 이거 되게 벙쪄요. 되게 벙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뭐 절대 가르치지 않아. 이거 왜냐면은 앞에서 저희가 연속한 수의 합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어머니로서 해주셔야 하는 역할은 뭐냐? 1부터 100까지를 너무 모르겠다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만 써주고 이거 어떻게 계산했니라고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했었기 때문에 숫자가 확 줄어들면 아이들이 자신감 많이 얻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는 법을 복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질문해야 할 대상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혹시 너 이거 1부터 10까지 더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혹시 너 1부터 10까지 한번 계산한 방법을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면은 두 가지 부류가 딱 생겨요. 두 가지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여기서의 핵심은 처음과 끝을 더하면은 반복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돼. 그러면 1 더하기 100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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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해서 100일이 50개 있어서 5050이야.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구하는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어머님들이 약간 속 터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18 더하기 19 더하기 20을 계산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21 더하기 22 더하기 23 더하기 24 더하기 해서 30까지 또 더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를 쭉 한 다음에 요거 더하는 친구 있어요.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고요. 굉장히 좋은 풀이고요. 아이가 그거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가장 효율적이 아니어도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특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게 이거를 계산할 때 11부터 20까지 계산할 때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어 이렇게 더해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이거 12 10개이고 1부터 10까지 더한 거를 또 더하면 돼. 여기 보면은 앞에 이 문제에서 다들 10씩 커진 애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다 빼가지고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재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포텐이 터질지 모르니까 어머님들은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풀이를 완수할 때까지 아이가 계산 실수가 있거나 아이가 너무 자기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짜증 나면은 그냥 격려해 주시면 돼요. 한 문제를 길게라도 풀어내가는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앞에서 제일 좋은 풀이로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풀이로 그냥 더 한번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난 너도 너무 잘했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보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수를 곱했더니 210이 되었습니다. 두 수는 모두 두 자리입니다. 두 수를 모두 찾으세요. 네, 이거 굉장히 어머님들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이거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다 배웠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이렇게 접근하게 지도해 주시면 돼요. 두 수를 곱했더니 210이 됐대. 좀 모양을 달리 할게요. 근데 우리 앞에서 하나의 수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 연습했던 페이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다시 문제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210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세요. 다. 이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에서 찾아야 되겠죠. 1 곱하기 210, 2 곱하기 105, 3 곱하기 70, 5 곱하기 42, 6 곱하기 35, 7 곱하기 30, 그 다음에 8안 돼, 90, 10 곱하기 21, 그 다음에 12 안 되고 14, 14 곱하기 7, 네, 15까지 가면은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면 돼요. 1부터 어차피 1부터 다 쪼개서 하는 거예요. 1부터 이렇게 쪼개서 하시면 돼요. 다 쪼개서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두 수의 곱은 얘네 둘이지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제일 힘든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10이라는 것을 곱셈 분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엔 곱셈 분해. 그냥 아무렇게. 자, 3 곱하기 70, 3 곱하기 7 곱하기 10. 그럼 애들이 여기서 바로 알아요. 이거 그러면은 21 곱하기 10이네. 땡 쓰고 그냥 끝내는 애들 많거든요. 예, 뭐 잘 그냥 칭찬해 주시면 돼.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모두 찾으라고 했잖아. 더 해봐, 더. 그러면은 자, 여기를 더 분해하고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2, 5. 자, 이렇게 곱했을 때 우리가 일단 답을 찾았어. 근데 다른 조합으로 우리가 곱셈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했지. 순서를 바꿔서 두 수의 곱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거 찾을 수 있니? 하시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죠. 아이가 찾을 수 있게. 그럼 14 곱하기 15도 되네. 그래서 두 개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문제 11번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9 곱하기 19 더하기 19 곱하기 11 더하기 19 곱하기 11 더하기 11 곱하기 11. 자,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계산하고 있다. 그냥 흐뭇하게 지켜봐 주세요. 답을 맞추면은. 근데 답을 맞추면은 답이 바로 900이라는 거 보고 아이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훌륭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뭔가 900이라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수를 내가 계산을 했더니 이런 깔끔한 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아이에게 공부를 할 때 좋은 공부 습관 중에 하나가 답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답을 봤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런 습관을 어머니께서 잡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니? 그러면은 보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보자. 우리가 곱셈은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식구가 19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식구가 11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식구가 30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뒤에 있는 애는 식구가 없지. 그럼 11이 몇 개인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11이 11개 있어. 여기는 11이 19개 있어. 11이 11개 있는 거랑 11이 19개 있는 거 다 합치면 11이 몇 개야? 11이 30개. 이번에는 30이 둘 다 나왔네. 30이 19개, 30이 11개, 30이 총 몇 개? 30개.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림이에요. 그림. 자, 곱셈은 우리가 뭐라고 했지?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배열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19 곱하기 19를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보자. 19, 19. 자, 19 곱하기 11 그려봐봐. 19 곱하기 11을 아이가 제가 그냥 과정해서 그릴게요. 19, 11. 그 다음에 11 곱하기 19. 11, 19. 11 곱하기 11. 11, 11. 자, 얘네들을 다 합치면은 총 넓이가 뭐가 돼? 30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은 아이가 되게 이렇게 우리가 넓이로 인식하고 곱셈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개수로 이해하는 게 그냥 그냥 뭔가 편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계산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구나 이런 것들을 익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은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오래 했는데 지루하실 텐데도 계속 들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생공 기초연산 B 좋은 강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